네, 이 생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생약은 이론보다는 암기가 거의 90%입니다. 90%. 자, 생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암기가 거의 95%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약에 대해서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원리나 뭐 이해 이런 것들이 알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되고, 저는 이 생약 강의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조금 이해나 원리가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2페이지에 보시면 그 한방 처방 엑기스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한방 처방 엑기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엑기스는 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 내 함유물, 그리고 분비물, 그다음에 추출물, 광물.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세포 내 함유물에는 전분류, 정유, 유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어떤 부분에 어떠한 생약이 포함되는지는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케이히유나 오렌지유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포 내 함유물의 정유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다음은 이 생약은 보통 전형 생약, 절단 생약, 분말 생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전형 생약은 세포 의약품 각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분말에 세 말이 있는데, 이 세 말에 대해서도 의약품 각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의약품 각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전형, 절단, 분말이 있고, 그 중에 전형과 세 말은 의약품 각조의 규정을 따른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건조. 자, 생약에 대한 건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생약을 건조할 때는 보통 60도 이하에서 건조를 합니다. 자, 이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자, 3페이지 보면은 생약의 성상에 대해서 나와요. 생약의 성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면 이 적부의 판정 기준이 나오거든요. 적부의 판정 기준. 자, 이걸 잘 읽어보시면 결국 이 적부의 판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부의 판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냄새하고 맛하고 경검대의 수치입니다. 자, 이것은 적부의 판정 기준으로 한다.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냄새가 있고, 그 다음에 맛이 있고, 경검대의 수치가 있죠. 자, 이것은 적부의 판정 기준으로 한다. 이거 그냥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6번. 이 분말 생약에 대해 그 부영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분말 생약 중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부영제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제를 첨가해서 함량하고 역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말 생약은 부영제를 첨가할 수 있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이 토콘말이나 부시말은 부영제를 첨가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 이 생약을 취급할 때 또 내용인데요. 생약을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해야 되냐? 생약을 취급할 때는 가능한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거 외우시죠. 생약은 가능한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된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10번. 자, 생약을 취급할 때 용기가 사용이 되는데 용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용기가 있는데 보통 밀폐 용기, 그 다음에 어떤 휘발성 물질이나 휘발성 물질이나 흡습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할 때는 기밀 용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밀봉 용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밀폐 용기, 그 다음에 휘발성이나 어떤 흡습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할 때는 기밀 용기, 그 이외에는 밀봉 용기가 사용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일본 약국방에 있는 생약시험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물시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도시험인데요. 자, 이거 그냥 다 외우시죠. 내용 자체를 그냥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도 시험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약 중에 어떠한 불순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알아보는 시험인데,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안으로 또는 10배의 루페를 이용해서 현미경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걸 사용해서 선별해서 그 질량의 양을 재는 것을 이물의 양이라고 한다. 자, 이것을 순도 시험이라고 한다. 이거를 그냥 다 외우세요. 자, 아셨죠? 다음. 자, 그 다음에 항량이라고 나와요. 항량. 자, 항량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생약을 건조할 때 건조하기 전과 건조한 후에 질량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많이 변하지 않으면 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량. 그러니까 양이 비슷하다. 항상 비슷한 걸 항량이라고 하는 거고, 양이 많이 차이가 나면 항량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자, 여기서 기준을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자, 일반적인 측량차는 이게 그 무게를 쟀을 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후에 측량차가 0.1% 이하. 자, 이거는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약에 대해서는 0.25% 이하여야 된다. 자, 요거 항량에 대해서 수치를 포함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분이 나와요. 회분. 자, 이 회분은 뭐냐면 어떤 생약을 고온의 상태에서 장기간 냅뒀을 때 그 생약이 고온에 있다 보니까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어떠한 가루 상태로만 남겠죠. 그건 결국 불순물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온에 장기간 방치된 생약이 가루로 남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몸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몸에 좋은 게 아니겠죠. 아무리 고온에도 휘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우리 몸에도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회분의 양을 측정할 때는 회분의 양이 어느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상한 규정입니다.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상한 규정이라는 거고, 자, 회분의 내용을 잘 보면 자, 회분은 일단 아까 그 장기간의 고온에 냅둔다고 했죠. 그 높은 장시간의 고온으로 방치를 하는 실험인데, 자, 일단 이 수치를 외우세요. 500에서 550도, 그리고 4시간 이상 방치를 해서 그 항량 양을 측정해서 회분의 양으로 하는 건데 상한 규정이다. 자,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엑기스 함량이 나오네요. 엑기스 함량. 자, 이 추출하는 건데 추출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희에탄올 엑기스, 그 다음에 수제 엑기스, 그 다음에 에테르 엑기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묽은 에탄올을 사용했을 때는 하한 규정. 이 하한 규정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엑기스를 하는 이유는 추출해서 거기서 약이 되는 성분을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하로는 나오면 안 된다. 결국에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정은 하한 규정입니다. 어느 이상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면 안 된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수제 엑기스는 알로에와 알로에 말이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에테르일 때는 토우가라시. 자, 이거 고추인데요. 고추와 고추말이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정유 함량이 나와요. 정유 함량. 자,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정유 함량을 잴 때는 물이 아니라 크실렌 2ml가 사용된다. 자,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자, 5페이지는 정유 함량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빠르게 넘어갔는데 그 세포 내 함유물에 그 세포 내 내용물에 정유가 있었죠. 이 정유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테르페노이드와 페닐프로파노이드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를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속하는지 외우셔야 되는데, 자 보면 테르페노이드류보다 페닐프로파이드류가 더 적죠. 그래서 페닐프로파이드류 얘네들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테르페노이드류가 되겠죠. 그래서 페닐프로파이드류만 외우셔도 돼요. 얘만 외우셔도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테르페노이드류가 되니까 자, 이렇게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순도 시험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물이에요. 이물. 얼마나 불순물이 많냐, 이물이 많냐를 파악하는 시험인데 이 내용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생약 중에 원래 혼재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중금속이나 비소 또는 잔류용 용약 등의 잔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중금속과 비소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잔류 용약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약 제제할 때 혼인물은 이물로서 취급이 되고 그 양을 유관이나 루페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것 그리고 선별하는 것이 바로 순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그냥 다 외우십시오. 네. 자, 그래서 지금 생약의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중요한 핵심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식물 성분의 생합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한번 끊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